I mean, it's a new field that's going to emerge. He's going to get the Nobel Prize for sure, yes. 액시온이라는 입자의 존재를 증명을 한다면 노벨상 수상 가능성이 뭐 아주 크다고 봅니다. 인용된 숫자도 보통 노벨상을 탄 사람들의 거기에 수치에 가깝게 간다는 거죠.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한국 입자 물리의 그냥 역사신 거죠.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호기심. 어디서 우리가 왔는가? 자리에 앉아서 책상을 놓고 앞에. 예. 충돌해서 나가는 걸 풀이할 테니까. 교수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김진의고요. 김은 뭐 쇠금자고 진자는 진압진, 의자는 오를 의라 그러는데 제 이름에서는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는 쇠가 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평생 해오신 물리학과 연관이 좀 되는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이라는 게 물리학뿐만이 아니라 인문 사회를 포함해서 모든 것은 진리를 찾는 거죠. 교수님 전공이 입자 물리학인데요. 네. 입자 물리학은 어떤 학문인지 잘 모르거든요. 입자 물리학은 그 학문 이름이 제대로 말해주고 있어요. 입자.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조그만 알갱이들이 무엇이며 이것들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 밀쳐내는 힘의 크기가 얼마인가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입자 물리학이라 합니다. 거기에서의 힘의 법칙을 알면은 그것보다 좀 더 큰 세상에서의 돌아가는 이치를 알죠. 원자핵도 만들고 원자도 만들고 분자도 만들고 분자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 화학의 성질도 알고 유기물, 인간, 무기물 이 세상을 다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기본되는 걸 따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학문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주의 시작을 안다는 것보다 더 희열을 느끼는 게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처음에 우주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모든 것이 시작이 됐는가 그걸 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Now I know I obtained this equation and I calculate the conversion rate alpha in my previous differential. I have every information and this alpha is kept for the action density and evolve according to evolving universe of the action field. Because I read this paper when I was a PhD student, axions, inflation, and also the gravitational waves produced from the axion. So but I probably will not ask you to talk. I probably will ask him directly. 액시온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그 설명을 여러 번 했지만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번 노력을 해보죠. 물리학이 기초가 된 우주론의 시작은 2차 대전 바로 후입니다. 빅뱅이라고 부르는 건데 우주 대폭발. 우주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온도가 굉장히 높고
대폭발이라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입자들이 다 우주공간으로 퍼져나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해서 원자 핵들이 만들어졌는가. 원자 핵들이 만들어져야 우리 세상이 되는 거예요. 수소, 헬리움, 뭐 베릴륨, 철, 산소, 탄소가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암흑물질이라는 게 요 이론 중에서 어디에 관계되어 있냐면 은하계를 형성하는 데 관계가 있습니다. 우주에 은하가 생기려면 일단 어느 정도 질량이 많이 뭉쳐 있어야지 그것들이 자꾸 가스를 뭉쳐가지고 빙빙빙빙 도는 은하계를 만들거든요. 뭉치고 옆에 있는 양성자도 끌어들이고 해가지고 은하계가 형성이 돼서 그 안에서 또 이제 가스 중에서 뭐 별도 생기고 행성도 생기고 그랬다 이거지. 은하계가 되려면은 우주의 질량이 분포된 것이 많고 적은 데가 있어야 하는데 이 많게 될 수 있는 것이 암흑물질이고 액션은 암흑물질일 수가 있으니까 그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액션뿐이 아니라 암흑물질들은 다 은하계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지. 액션이 사람들의 주목을 더 끈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예요. 우주의 25%를 차지할 걸로 생각되는 모종의 암흑물질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우주의 에너지 양의 한 25%는 이제 액션이라는 것이 쫙 깔려 있는 상태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게 또 이제 알려졌거든요. 그 암흑물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입장을 해서 거의 한 20-30년 동안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서 그걸 찾으려고 했는데요. 액시온이 암흑물질의 후보일 거라고 믿는 방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 79년에 김진일 교수님의 논문이 제일 먼저 나왔고요.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가장 앞서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미국의 그런 잘 나가는 물리학자들이 뭐 서너 명에서 같이 쓴 일을 김진일 교수님 혼자서 그러니까 단독 저자로 그 일을 하셨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죠. 입자물리에서 가장 관심 있는 문제가 이 스트롱 CP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였는가였거든요. 그래서 1978년, 79년에 대여섯 개 논문들이 피지컬 에빌리터에 나왔죠. 그 중에서 이제 액션으로 해결하는 거는 제 논문 하나고, 딴 사람들은 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죠.
전부 다 발견됐어요. 이거는 전부 다 발견됐고, 그래도 새로운 이론을 찾기 위해서는, 그리고 실제로 새로운 이론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암흑물질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암흑물질을 이해하려면 아까 말한 표준 모형에 알려진 입자들로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암흑물질을 이해하는 것은 비욘드 스탠다드 모델, 표준 모형에 없는 입자를 꼭 도입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엑시온이고, 또 윈프라고 하는 그 무거운 입자도 있을 수 있고,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하려는 것이 큰 실험의 활동이죠, 지금. 표준 모형이 정착되는 과정에는 벤리가 CN 양이 초청을 해서 스토니북으로 교수로 가면서 표준 모형에 많이 공헌을 했고, 또 페르밀랩의 이론물리 연구부장으로 가서 몇 년간 계시다가 77년에 돌아가셨어요. 벤리의 업적이 크기 때문에 정확하게 4개월 후 77년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페르밀랩에서 벤리 메모리얼 심포지움을 했어요. 와인버그, 유명한 와인버그하고 또 윌책이 액시온이 있다, 딱 발표를 하니까, 딴 것들은 다 알고 뭐 그렇지만은 새로운 입자가 돼 있다고 유명한 사람이 발표하니까 발칵 뒤집혔죠. 이제 모든 사람이 도대체 액시온이 뭐냐, 아무도 100% 이해한 사람이 없어요. 그때는 뭐 액시온 그렇게 주목을 끌지 못했죠. 원래 그것이 뭐 중요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흥미가 그게 없으니까. 그 2년 후에 81년에 프린스톤에 있던 젊은 학자들이 이제 초대칭성을 하면 이런 것이 있을지 않을까 해서 생각하게 됐고, 그 사람들이 페이퍼를 쓰니까 갑자기 그것이 유명해지고, 조자이가 이제 제가 먼저 했다고 선전을 많이 해서 제가 사실 유명해지게 됐죠. 그래서. 요 앞에 방이 제가 태어났던 방이고, 요것이 방이 원래 2개 있었는데 요거 윗방이고, 이제 저것이 안방이죠. 말하자면은 여기에 벽지가 한시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제가 제일 먼저 글자 하늘천자를 배운 데고. 꿈은 과학자가 되겠다 그랬죠.
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어려운 문제를 풀고 남이 못한 그런 핵포탄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런 것이 좋아 보였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는 그거 잘 몰랐지.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 생활 시골하고 다르고 그래서 학교 안 다니고 와버렸어요. 1학년 학교 안 다니고 외로우니까 한 일주일인가 2주 내려왔다가 그때 작은아버지가 가라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올라가서 제가 대학교 다니고서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어려운 문제도 있으니까 그때는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항상 나중에 밤 잠잘 때도 생각하고 연구할 때도 그렇고 서브웨이 탈 때도 생각하고 그렇게 되죠. 그냥 뜨거운 온도만 있었을 때 보니까 가운데로 흰 것이 쫙 올라오고 옆으로 쫙 퍼진 게 있더라고. 그래서 왜 저럴까 했더니 아하, 가운데로 올라간 거는 분자량이 작은 이산화탄소는 하얗게 돼서 쫙 올라가고 분자량이 큰 CO2는 옆으로 퍼진 거다. 이 책은 지금도 몇 판이 개정판, 개정 정복판이 나왔지만은 빨간 걸로 프린트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거는 제가 아시아판이 65년에 처음 나왔을 때 종로에 가서 외국 서적 파는 데 가서 구입해서 읽게 되는데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사실은 다 읽었지요. 일단 이 전개 방법이 파인만이 그렇듯이 수수께끼식이에요. 재미있는 질문을 중간에 하나 던져요. 근데 거기서 바로 답하지 않고 몇 장 지나가면은 거기에 점프했던 답이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재미가 있고.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는데 먼 세상에 반입자로 생긴 지구 같은 게 있다 해보자. 이게 지구 같은 게 있다. 재밌잖아요. 반입자로 된 대칭성이 있으면은 세상 법칙이 어떻게 일어날 건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우리 신호를 보낼 건가? 그런 것들을 질문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나온 말 중에 태양계에 비유해서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태양이 있고 지구가 태양을 돌듯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면 돈다 이거죠. 지구가 태양을 돌 때 혜성이 나타나서 앞에서 부딪혀가지고 속도를 조금 줄이면 태양 쪽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지구가. 그런 현상이 왜 안 일어나니, 왜 안 일어나? 뭐 그 가능한 거거든요. 결정적으로는 이제 여기에 일권의 마지막에 대칭성이라는 장이 있는데 대칭성의 붕괴, 거기에 대해서 여기 54장인가 53장인가 거기에 설명이 돼 있어가지고 결정적으로 이런 것을 해보겠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됐죠. 여기 일장의 마지막에. The whole universe is in a glass of wine. 전 우주가 한 잔의 포도주 안에다 들어가 있다. 포도주 안에를 다 보면서 이것저것 생각하면은 유니버스의 기본 법칙을 다 퀘스천하게 돼 있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는 원자론으로 알면 대부분 이해할 수가 있다.
제가 오늘 설명한 거는 입자 물리니까 원자량보다 더 작은 세계. 그걸 알면 우주를 알 수 있다. 항상 이때쯤 일어나요. 그리고 좀 늦으면은 전철도 복잡하고 일찍까지요. 첫 차를 타시는 겁니까? 두 번째 차요. 첫 차를 타면은 한 10여 분 기다려야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차 타면은 6분 기다리죠. 일단 지하철에 사람이 적지요. 그러니까 생각도 자유롭게 하고 조금이라도 더 걸으려고.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면 저쪽까지 왔다 갔다 해요. 차 올 때까지. 근데 지금 바로 오니까 2분 내로 오니까 차가. (30분) 지하철을 타는데 30분도 유용하게 쓸 수가 사실은 있어요. 이번 역은 폐기역입니다. (4,802걸음이네) 4,802걸음. 보통 10,000보 가까이 돼요. 2번 왔다 갔다 하면은. 때로는 12,000보도 되지. 왜냐하면 점심 먹을 때 걸어서 내려가고 뭐 그렇고 그러니까. 일어나는 사람들은 항상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계산을 어떻게 할 건가, 새로운 아이디어는 뭐가 있을 수 있나, 뭐 그런 거 많이 생각을 하죠. 예, 나를 제일 자기 강아지보다도 밑으로 생각하는 우리 큰 손녀가 그린 그림이에요, 사실. 이게 사실 내가 대단히 예뻐하는데, 그러니까 마음 놓고 나를 무시하고 쓱쓱쓱쓱 그리는데 그림에 좀 소질이 있어요. 이런 것도 딱 성같이 이렇게 그려놓고 저 위에다가 한 5년, 6년, 5년 되지 않았나? 교수님 연구실은
좀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에 책상도 깨끗이 치우고 논문 책상에 놓고 시작하면 이제 항상 이렇게 깨끗하게 하겠다. 그렇게 시작하는데 다음 날 와서 보면은 논문 보기가 바빠가지고 그건 그대로 놔두고 또 새 논문 빼서 보고 그러면은 다음 날라도 정리할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항상 페이퍼들이 쌓이고 그래가지고 복잡하지요. 책상이가 항상. 처음에는 뭐 그래도 깨끗하게 시작합니다. 이 피라미드 3개 있는 것이 마음에 들었어요. 표준 모양의 게이지 그룹이 3개거든요. 3개로 곱해져 있거든요. 뒤에 가는 이 짐꾼 낙타에 광주리가 있었으면 무엇을 넣었을까? 내 희망상 이 광주리에 액시온이라는 비밀이 들어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액시온을 여기에 딴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써놨습니다. 광주리에 액시온이 있다. 처음에 액시온을 제시를 했을 때 실험 불가능이라 해서 그때 인비지블 액션이라 불렀어요. 이제 볼 수 없는 거로. 그러니까 그때는 저는 뭐 볼 수 없어요. 비관적이었죠. 그때 처음 70분야의 논문 쓸 때는 이론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검출 가능성이 없다. 그것은 비관적이 아니라 그런 실험은 안 해야 돼요. 뭐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강한 전자석을 쓰면은 발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액션 연구를 하게 됐죠. 액션을 찾고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있고 우리나라에 있고 미국에 있고 독일에 있고 그렇죠. 지금 중국도 발견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각 실험실에서 뭐 만들고 디텍터 만들고. 정우현 박사 왔어. 데이터가 잘 나오나 이제 돌아가면서 24시간 정도 이렇게 데이터를 뽑으니까 이제 교수님들 굉장히 오셔가지고 밤새면서 피곤하지요? 지금은 한국에서 하는 실험은 거의 이제 발견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데 액시온 발견은 질량이 어느 영역 내에서 정확하게 어딘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쭉 스캔을 하고 있죠. 냉동기가 좀 소형 냉동기라서 그렇죠. 굉장히 파워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가 들어갑니다. 우선 초저온을 내리는 테크놀로지가 이제 그 중에 하나고요. 라디오 시그널을 증폭시키는 원리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받게 되는데 최소한의 잡음을 만들고 최대한의 증폭률을 올려서 액시온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라디오에서 실제로 시그널이 어디 나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쭉 돌려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쭉 스캔을 하는데 액시온이 여기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범위를 다 스캔을 하게 되죠. 전부. 잡음이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만약에 그 액시온 큰 게 나오면은 여기에 홀떡 그 시그널이 나오는 거죠. 뭐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 관측을 하면서 김진희 교수님이 밤에 이제 이걸 보시는 거죠. 소금은 사실 바닷물에 어디나 있는데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이제 어느 양을 잘라가지고 이제 퍼서
증발을 시켜서 그 속은 결정을 보잖아요. 저희도 사실 비슷한 거죠. 지금도 엑시온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워낙 작고 우리 잡음은 워낙 크기 때문에 엑시온 그거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보는 방법이 바닷물을 증발시키듯이 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Professor Ginny Kim is one of the top leaders in theory in the world. So he's very respectful and respected theorist. A lot of good people around the globe are looking for it, and we want to give them good competition. In Korea we have an excellent lab, and then we'll be on the top of our field in the world. I mean, it can be found from tomorrow to, I suspect, 5 to 10 years to cover the whole range. It could happen any day now. It's a horse race. 엑시온을 발견하면은 일단 자연에 있다는 것이 발견함으로써 확인이 돼야 하고, 그 입자가 이론 같으면은 그 이론에서 제시한 거하고 성질이 비슷한가가 사실은 확인이 돼야죠. 그래서 엑시온이 발견이 되면은 실험하는 사람은 뭐 거의 틀림없이 받을 거예요. 입자 물리에서 노벨상이 아주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표준명이면은 그 쿼기 6종류, 그다음에 렙톤이 6종류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노벨상이 거의 하나씩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물론 이제 표준명을 완성한 글레이시오 와인버그, 살람, 이 사람들이 이제 표준명이라는 거를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대충 맞는 이론이라고 이제 확증이 되면서 노벨상을 받은 게 79년이고요. 그다음에 그 양력이 있으면 양력을 매개하는 입자가 존재할 텐데, 그 발견한 공로로 실험 물리학자가 노벨상 받았고, 그다음에 그 레더만, 아까 말씀드렸던 레더만은 뮤온 중성미자를 발견해서 노벨상 받았고, 타우라는 그 렙톤을 발견한 사람 노벨상 받았고, 그다음에 표준명에서 이제 히스가 마지막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표준명은 완성이 됐고, 거의 그 입자가 나올 때마다 이제 노벨상을 이제 받았습니다. 표준명에서 이제 아주 그 만족할 수 없었던 그 강력의 성질에 수반되는 그런 그 엑시온이라는 입자, 아직은 가상의 입자인데 뭐 그것이 발견되면 노벨상은 틀림없이 받죠. 객관적인 데이터로 얘기를 하자면 뭐 논문 인용 편수가 합쳐가지고 뭐 한 4,000번 정도가 되면 이게 이제 여태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평균 업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김진일 교수님 그거보다는 훨씬 많이 인용이 되셨기 때문에 이미 그 정량적인 걸로는 그 기준을 넘어섰다고 이제 봐야 되고, 엑시온이 발견이 되면 당연히 이제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엑시온이고요. 힉스 입자와 엑시온이 쌍으로 스핀이 0인 입자로 들어오는 상황이 되겠죠. 엑시온이 이제 여기 킴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이 엑시온이 킴 엑시온이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Well, I would like to add my congratulations. An incredible thing that has happened in my lifetime. 자기가 어떤 목적을 세우면은 사실은 그 목적이 정말 합당하고 자기 판단에 오르면은 포기를 안 해야지 어떤 꿈을 이룰 수가 있죠.
이게 잘못된 거라면은 일찍 포기하는 게 나을지 모르지만은 정말 좋은 목적을 가졌다면 포기 않고 계속 도전하는 게 어떤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액션이 발견되면은 세상은 액션 물리가 되겠지. 저쪽에도 깎으세요. 저쪽에요. 깊이 저쪽 가세요. 풀 깎는 것만 해요. 1년에 4번. 다른 건 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할 줄도 모르고요. 시키면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서 뒤처리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잠자는 시간 빼고는 물리 생각만 하는 사람이죠. 미국에서 있을 때 밥 먹잖아요, 2사람이. 근데 어쩌다 보면 제 밥도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니 왜 내 밥까지 먹어? 그러면 미안하다, 내가 해줄게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먹는 게 이거는 손동작이지 생각은 항상 다른 물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것도 다 먹고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인터넷 세대가 돼가지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어디서나 연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연구에 대해서는 뭐 미국이 앞으로 꼭 선진국이라는 것도 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근데 그 아이디어가 이제 없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쉬고 그러시지 뭐 이렇게 또 방에 오셔서 또 연구 계속 하시네요. 아니 쉬면 TV밖에 안 보고 재미가 사실은 뭐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 TV 보나 뭐 나이가 내 나이가 나이만큼 그러는데 그래도 연구비를 받았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미국에서 이제 논문을 쓰면 빨리 그 저널에 실리게 하려고 시간을 분을 다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버나잇 메일로 많이 보냈어요. 밤에 1시, 2시 우체국에 가서.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논문이 비슷하거나 그런 게 1분이라도 빨리 도착한 사람 거가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늦지 않게 하려고 그냥 바로 가더라고요. 70년대 말 그때 이제 그 엑시온도 그때 쓴 거예요. 한 2주 정도 잠 못 잤었어요. 그 논문 쓰고서 잠을 그렇게 못 자더라고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나 봐요. 코스모라는 거 말 자체가 이야기하듯이 우주론에 대한 학교거든요. 거기에 제일 걸맞는 인물이 이제 호킹이었고 그런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하면은 우리 연구자들뿐만이 아니라 학생들도 많이 듣고 배우고 또 영감을 받을 거 아니에요.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게 굉장한 영향을 미치죠. 우주에는 경계가 없다.
그거에 대해서 서울대생들한테 강의했죠. 워킹이. 그러니까 막 질문도 많았고 엄청 사람 많이 모였어요. 저는 일반 국민들이 과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독일에 1년 가 있을 때 보면은 대학교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녁에 일반 대중을 위한 강연을 하거든요. 쉽게. 그때 보면은 한 40대, 50대 되는 중년 신사 숙녀들이 그 강의를 들어와요. 그리고 강의실이 꽉 차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한다고 하면은 강의실이 차겠습니까? 안 차죠. 아마 학생들, 자기 아들 데리고 수능 대학 입학 시험에 이것이 들어간다면 올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국민 전체가 과학을 좋아해야지 진짜로 발전을 하고 실제로는 학생들이 과학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국민이 다 좋아하는데 예산은 안 늘어나겠어요. 강국이 되겠죠. Always begin with strong coupling and self-energy scale is kind of universal, so everything is strong. First is not all quantum gravity theories supported and can be rigorously proven and predictable approach. So this assumption of a universal strong coupling scale. In my calculation, because Gibbs free energy, the parameters are adjoint representation from heterotic string if you keep only up to level 1. This I obtain all flavor matrices. 자연과학은 젊은 사람들이 무조건 많이 있게 돼 있어요. 지금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 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람들도 배우고 논문도 쓰고 또 성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분야가 살아남으려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야죠. 사실은 그게 바람직한 거고. 입자물리 전 분야를 커버하는 제일 큰 학회를 몇 달 전에 서울에서 유치를 했거든요. 아이챕이라고. 그럴 때도 뭐 거의 1,000명, 최소한 뭐 이거보다 몇 배나 되는 외국인 학자들이 왔고요. 교수님들 개인 단위로는 할 수 없었던 규모의 실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IBS에서도 암흑 물질을 찾는 실험을 몇 개를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국제학회에서 우리 입자물리학의 위상이 꽤 이제 높아진 건 사실이죠. 과학자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미 그 길로 들어가겠다고 결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좋아서도 하지만 외국에 같은 걸 하겠다는 사람하고 경쟁하는 것도 있잖아요. 업적을 내려면은. 그러면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체력을 갖춰야 하니까 실력을 갖춰야 하고 물리 같으면은 수학하고 물리 기초를 잘 닦아야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능력도 있어야 하고 그 기초를 닦는다는 마음 그런 사람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죠. 여기 지금 한없이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지만은 상호작용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힘들죠.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은 좋은 논문을 쓰게 됐을 때도 행복하지만은 내가 쓴 논문이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면 그게 제일 행복하지 않겠어요? 저한테는 아직 그런 시간은 안 왔지만은. No, I won't give up.
be someone who walks away so easily. I'm here to stay and make the difference that I can make. Our differences, they do a lot to teach us how to use the tools and gifts we got here. We got a lot at stake.